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즈락의 X670 이 PG 라이트닝입니다. 뉴에그에서 오픈박스로 $190에 구매하였습니다. 자, 이 제품은 통신 기능이 없어서 목록 통과했고요. 네, 직구로 메인보드는 구매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S나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바라고요. 자, 제품을 볼까요? 오픈박스라서 그런지 적품박스가 아니에요. 자, 근데 힙백박스에도 이제 제품 뭐 스티커 같은 게 정보 붙어있죠. 제품을 열어보면 타선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요. M2 나사 1개. 근데 원래 패키징에 나와있는 거에는 케이블 2개, M2 나사 4개, 스탠드오프 나사가 1개가 있는데 이게 좀 실망이긴 하네요. 제품에는 이렇게 자, 메인보드만 뭐 제대로 온다면 뭐 괜찮죠. 꺼내주면 이렇게 스티로폼에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어떻게 부실하노? 이게 오픈박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것도 조립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조립이 다 돼 있죠. 자, 메인보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원부는 닥터모스 14 플러스 2 플러스 1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 트러블 슈러 부팅했을 때 꺼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첫 번째 위에서부터 붓, VGA, D램, CPU 순위입니다. 자, 조립할 때 어떤 게 불량인지 알고 싶을 때 참 편리한 사양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 아래에는 크로스파이어 PCI 익스프레스 4.0 4배로 쓸 수 있습니다. 아쉽게 오디오는 ALC 897로 저급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메모리 오버는 6600까지 지원하고요. 자, 랜은 인텔 랜이 아니라 리얼텍 랜입니다. 자, SSD는 뭐 PCI 5.0 1개, 4.0 2개, 이게 3.0일 거예요. 3.0 1개, 1개는 4배 라인이고 1개는 2배 라인입니다. 자, 후면 IO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이오 플래시 꼭 필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봐봤고요. 그 와이파이 구성하고 싶으시면 와이파이 칩을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자, 알리에서 샀고요. 770입니다. 총 31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화 결제를 해서 좀 더 나왔거든요. 달러로 결제를 했다면 한 2만원에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라이젠 7700이고요. 이렇게 제품 박스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not for resale, 리세일 하지 말라. 네, 역시 중국이죠. 그래도 만족합니다. 잘만 된다면. 자, 그 다음은 램입니다. 트라이언트 G스킬이고요. 약 $100 정도 X4 지원이라서 G스킬 트라이언트 사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자, 시스템을 구성하고 한 달간 써봤는데요. 자, 총 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CPU 발열이고요. 두 번째는 랜카드 드라이버 오류 증상이었습니다. 전에 쓰던 시스템은 X570 보드에 5700X, RTX 3080 조합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에서나 스타나롤, 배그, 고사양 게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젠프로 넘어오면서 CPU 과열로 인해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CPU 쿨러는 비콰이어트 슬림락 TDP 130W 제품이었는데요. 하드웨어 모니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현재 날씨는 26도로 나와 있고요. 집안 온도는 28도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롤 스탑 플레이 온도입니다. 자, 오른쪽은 자, 에어컨을 26도로 맞춰주고 동일하게 롤 1시간에서 2시간 플레이 온도 맞춰줬고요. 외부 온도는 26도입니다. 자, 보시면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케이스 흑배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다음은 왼쪽은 동일하고요. 오른쪽은 케이스를 오픈하고 팬 속도 최대로 했을 때 온도입니다. 그래도 최고 온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이 영상은 CPU 과열로 인해 꺼지고 난 뒤 직후 온도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삽힌 팬 포트가 온도가 높아서 놀랐네요. 자, 그래서 원래 3핀짜리 케이스 팬을 4개를 물렸었는데 각 2개씩 물리는 걸 바꿔줬더니 온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SSD 옆에 부분이 X670 칩셋입니다.
X670부터 칩셋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예전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머라이트 어쌔신 120을 구매하였고요. 케이스 팬도 이렇게 3개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사타 전원이 들어가는 팬 험브도 구매하였습니다. K사전 듀얼 쿨러 벤치마크 자료입니다. 아래 그 유명한 농협 쿨러가 있고 가운데 어쌔신 120이 있죠. 다른 벤치 자료 보시면 외국 유튜버의 자료입니다. 농협 쿨러랑 어쌔신 120이 좋게 나오죠. 여기서 CPU 주파수 벤치도 나와있죠. 리사수 누님이 얘기하시기로는 CPU 코어 부분이 아래쪽에 물려있고 가운데 IO 다이가 있는 구조라서 K사전 벤치에 인텔 시스템하고 AMD 시스템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나와 시스템 쿨러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와있는 이 서머라이트 TLC12CW가 있는데요. 전 이 케이스가 이제 그 블랙이라서 C12C B 이거 블랙 모델을 구매하게 됐고요. 구매하게 된 이유는 다나와 첫 번째 제품이라서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인증된 제품이지만 한번 알아봤고요. 그 K사전 벤치를 보시면 TLC12가 있는데요. 이게 35dB에서 1011rpm 그 다음에 7.76 CFM 성능을 보여주네요. 유저들 리뷰를 보면 1200rpm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더라고요. C12를 보는 이유는 C12C가 방진 패드 감소와 회전 방향 반대, 최대 회전 속도 50rpm 증가, K빙 슬리빙 처리 생략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다나와 유저 리뷰를 참고하여 알게 되었고요. 자,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쿨러의 바람세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쿨러의 바람세기입니다. 이게 교환한 시스템 쿨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기본 케이스에 들어있는 팬들은 진짜 쓸모가 없다더니 맞네요. 시네벤치 자료입니다. 왼쪽이 비콰이어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온도이고요. 오른쪽이 어쌔신 120 쿨러를 썼을 때입니다. 벤치마크는 거의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했던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거 한 달 전쯤에 한 거거든요. 왼쪽 기준으로 한 달 전쯤에 날씨가 좀 더 시원해서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도 비교하자면은 어쌔신 120이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죠. 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픽카드 온도인데요. 그래픽카드를 작년에 열어서 서멀 작업만 해줬습니다. 근데 예전에 쓰던 이 그리핀 Z9 이거거든요. 2019 크랜조이 어워드 열전도율 9.8W.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봉한 지도 2년 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나사 장력에 문제가 있었거나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센터에 입고하였고요. 전후 온도 비교입니다. 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도 RTX 3080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3080부터 온도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센터에 꼭 맡기십시오. 센터에 맡겨도 온도가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글리드 이거 써멀 패드 3mm, 1mm, 2mm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원래 이게 1mm가 국내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직구한 건데 아마존에서 이거 괜히 샀어요. 크라이오너 또 이것도 샀고요. 마찬가지 익스트림까지 이렇게 샀는데 쓸모가 없어졌네. 근데 문제가 그래픽카드 온도를 제가 이제 제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포맷도 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끄기를 0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HDMI 케이블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로그로 가서 오류를 보니까 램 충돌 관련해서 그래픽카드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램 오버랑 관련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다운그레이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에즈락 사이트 한번 가시면요, 에즈락에 가면은 에즈락 한국 홈페이지가 있고 미국 홈페이지가 있는데 미국 홈페이지를 가야
그 1.21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 홈페이지 가면 1.24 버전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이전 버전까지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이거 A4 뭐 07B 이게 뭐 램 오버가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엑스포 기능이 XMP, AMD XMP 기능이거든요. 이거 기능을 썼는데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1 버전으로 엑스포 적용하니 되었습니다. 램 XMP나 엑스포 지원은 메인보드 QVL이 아닌 지원 QVL이 아닌 메모리 제조사 QVL을 봐야 된다는 걸 이제 봤어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하더군요. 이 보드는 그래도 램 꽂는 순서가 있는 듯 합니다. 원래는 CPU 근처에 있는 이거 A2 포트, 원래 이거부터 장착하는데 이거는 단일 램 구성 시 뭐 P2에 먼저 장착해야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1.21 버전에서도 오류가 나길래 이거 진짜 메인보드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B2에 한번 장착하고 먼저 장착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A2에 꽂아가지고 적용시켰습니다. 엑스포를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오류가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처럼 막 뭐 고사양 게임을 이제 어떤 거 돌릴 때마다 오류가 뜨거나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크롬에 뭐 메모리 액세스 오류가 떴거든요. 램 자체도 제가 산 게 G스킬 트라이언트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F6000의 J3636 이건데 이 제품이 현재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삼성 다이 제품인데 삼성 다이가 요즘 좀 많이 불안정하다고 하죠. 하이닉스 다이가 더 좋고. 그래서 그런지 뭐 다들 뭐 부팅이 안 된다, 뭐 엑스포 적용이 안 된다. 뭐 이게 엑스포라는 게 AMD 뭐 XMP 최적화돼 있다는 뭐 그런 건데 뭐 최적화가 아닌 뭐 XMP보다 못하는데 이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예전보다 바이오스가 너무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하드웨어 오류인지 뭐 진짜 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얘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메인보드 이제 좀 장점을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 기본 그 기본기가 충실하고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은 제품이어서 가성비 면에서 진짜 좋은 제품인데, 그래서 장점을 하나 하자면은 이게 계속 제가 분해를 계속 했잖아요. 그 시모스 초기화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점프 하기에는 쇼트 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저는 그 시모스 건전지를 항상 빼거든요. 근데 이건 시모스 건전지 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편한 점이 그래픽카드 고정 클립이에요. 고정 걸쇠. 이거 그래서 한번 해먹었습니다. 너무 빼기 힘들어요. 이게 손으로 넣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080의 경우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X670부터는 칩셋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제 또 칩셋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 아래쪽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칩셋도 발열이 좀 많이 나요. 보통 한 50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그래픽카드에 영향이 좀 갑니다. 그래서 온도 측정 열화상 카메라를 이게 찍은 거고요. 최소 50도 이상 이렇게 나오죠. 손으로 만져봐도 좀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두 번째는 이거 램카드 드라이버 얘기입니다. 이거 에즈락에 이게 홈페이지 나와 있는 이거 22년 7월자 램카드 드라이버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롤을 할 때 문제 있습니다. 롤 게임 하다가 갑자기 튕겨가지고 재접속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계속 튕기는 현상.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리얼템 랜인데도 이게 무슨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진짜 뭐 공유기 뭐 문제인가 인터넷 모뎀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지만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램카드 드라이버를 리얼텍 홈페이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램카드 명은 이게 RTL8125BG이고요. 결국 설치해줬더니 이제 잘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진짜 참 이거 찍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좀 생략된 것도 많은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찍는데. 다음에는 3080 온도를 좀 더 낮춰볼 수 있게 이 소멀패드랑을 활용해보면 좋겠지만 CPU에다가도 이거 한번 크라이오넛 써봐야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